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13일 최병목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거가 이틀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가 선거인데, 선거를 앞두고서 참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도합 각 신문 또는 방송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제대로 판단을 한 것이냐, 이런 논란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서울 동작을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나경원 미래통합당 의원 후보, 그 다음에 이수진 민주당 후보 간에 벌어진 일인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도 선거에서 이제 구호를 내걸고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미래통합당도 그렇고요. 근데 민주당 구호 중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미래통합당 구호 중에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된다. 그런데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그 구호 중에 결정적인 장면, 이것이 문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을 하지 말라. 또 어느 구호는 이 동작을 해서는 사용하지 말라, 또 이렇게 된 것이 있어서 그걸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에 이 중앙선관위가 들은 그 근거가 뭐냐면, 공직선거법에 보면 원래 선거운동은 누구든지 제한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58조에 보면 다음에 규정한 내용은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은 네거티브 리스트죠. 그 네거티브 이런 걸 하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 나머지는 다 된다, 이런 건데, 그 안 된다는 것도 굉장히 또 포괄적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유권 해석을 자꾸 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일반론입니다. 다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사진 또는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선거법에는 없었던 건데 2014년 4월에 신설이 됐던 선거법인데, 그러니까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또는 명칭,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안 된다. 그럼 유추는 누가 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선관위가 유추하느냐? 유권자가 유추하느냐? 정확하게 따지면 유권자가 이런 걸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면 안 된다. 그런데 유권자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느냐? 선관위가 판단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선관위가 우리 일반 사람은 별로 그렇게 유추하지 않는데, 선관위가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또는 아주 일반론적인 얘기를 이거는 이쪽을 연상하는 건데? 라고 해서 견강부회식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하는 것이 이제 사실 이번 요지의 핵심인데, 이겁니다. 자, 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구호 중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투표로 100년 친일 청산, 그 다음에 투표로 70년 적폐 청산, 이런 현수막들이 있습니다. 이거 된다고 그랬습니다. 된다. 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청산도 되고 적폐 청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민생 파탄 투표로 막아주세요, 거짓말 아웃, 투표가 답이다, 이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죠? 근데 선관위가 설명한 것 이겁니다. 민생 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중앙선관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민생 파탄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문재인 정부가 민생을 파탄시켰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 얘기는. 그렇죠? 민생 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 그런가요? 물론 나경원 후보가 얘기한 민생 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키라고 유권자들한테 주입시키기 위해서 한 것일 겁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경원 후보가 주입시키는 대로 일반 유권자들이 꼭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의하는 사람은 나경원 후보를 찍을 것이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나경원 후보를 찍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후보를 찍겠죠. 그런데 선관위가 민생 파탄은 현 정권을 연상시킨다고 지금 유권 해석을 했는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편파적인 해석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또 하나, 거짓말 아웃, 이것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거짓말 아웃이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킬까요? 이수진 후보는요, 사법개혁, 법조개혁, 사법부 개혁, 이런 걸로 인해서 본인이 블랙리스트다,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 이런 걸 폭로했던 그런 판사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이렇게 포장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이다. 실제
대법원에서 리스트를 작성한 곳에는 바로 이수진 후보가 없다. 이제 이것도 논란입니다. 본인은 뭐 자기는 새벽기획에 앞장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왜 대법원 뭐 이렇게 개편안 있지 않습니까? 그 개편안을 가지고 국회에다도 로비하고 뭐 청와대도 로비하고 뭐 이랬다는 것 때문에 이제 양승태 대법원장이 뭐 사법농단 뭐 이런 데에 이제 그 연루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자, 그때 바로 서기호 판사라고, 서기호 의원이죠. 그러니까 판사에서 의원으로 간 서기호 의원을 그 양승태 대법원장실에 대법원장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가서 만나는 거, 법원 행정처에서 그것을 다리를 놓은 사람이 이수진 판사였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뭐 그 친하니까. 자, 그것 때문에 그러면 사법농단의 폭로자냐, 이수진이 사법농단의 협조자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이제 나경원 후보는, 자, 이수진이 지금까지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수진은 아니다, 나는 그것을 내가 모임을 주선한 건 맞는데 내 거기 가서는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말 아웃은 이수진 후보를 연상시킨다는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이다. 그러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기에도 아, 이수진 후보가 거짓말을 한다 이런 얘기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앙선관위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할까요? 그런데 자, 이수진 후보가 내건 것 중에서 총선은 한일전이다. 글쎄, 뭐 제가 보기엔 이것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뭐 토착외구 뭐 이렇게 그동안에 계속 비난해 왔지 않습니까? 뭐 주장할 수 있죠, 한일전이라고. 이 한일전이냐 아니냐는 거는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죠. 한일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수진 후보를 뭐 한일전, 글쎄 한일전이라고 판단을 하더라도 제가 뭐 유권자들이 이수진 후보를 지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한일전 주장에 공감을 안 하면 뭐 지지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투표로 친일 청산 뭐 이런 거. 글쎄 민주당은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친일 잔재들 이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에 대해서 거꾸로 공격을 해왔습니다. 친일, 뭐 여기서 지금 친일 반일 논란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공격을 해왔고, 이게 바로 낙인 찍기다 이렇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뭐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고, 친일 청산, 친일 청산을 하는데 지금 이번 투표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들도 많다. 저는 오히려 그게 다수일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갑자기 지금 해방된 지 몇 년 됐는데 지금 친일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기 위한 구호로 현재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불허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걸 보면 자, 100년 친일 청산은 되고 친일 청산은 안 된다 이 얘기죠. 그러면 100년은 되고 그냥 친일 청산은 안 된다. 그러니까 친일 청산이나 적폐 청산이나 이렇게 따지면 70년 적폐 청산은 현수막곡으로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적폐 청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탄핵 사태 때 적폐 청산한다고 문재인 당시 야당 대표가 얘기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적폐 청산 그러면 곧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정부를 연상하는 거죠. 아마 이게 다수일걸요? 근데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0년 적폐 청산은 되고 그 다음에 민생 파탄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 제1야당이 그럼 뭐 정의당을 상대로 싸웁니까? 민주당을 상대로 싸우지? 그리고 민생 파탄이라고 하면 그러면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얘기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왜 이 구호를 가지고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시비를 안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면 야당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 얘기가?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다. 근데 선관위가 뭐 꼭 이것뿐만 아니고 홍영표 민주당 후보 인천 부평을이죠. 이 사람이 허위 재산 신고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지역 선관위원회가 선관위의 행정착오였다 이렇게 먼저 해명을 해주고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요 선거를 관리해야 되는 입장이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행정착오라도 만약에 그게 정말 행정착오라면, 그리고 행정착오일 리가 없죠.
행정착오면 지역 선관위원장 사퇴해야죠. 행정착오라도 그거는 홍영표 후보실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거 홍영표 후보실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맞습니까? 라고 하면 그걸 확인해 주는 정도에 그쳐야지,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이거 행정착오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누워서 침 뱉기죠. 이런 식의 선거는 관리가 아니고 개입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잘 아시지만, 자, 안철수 신당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글쎄, 그것도 왜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정 이름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안 되나요? 그 다음에 3월 25일 날 보면 더불어시민당 이거는 되고 비례한국당은 안 된다고, 그 전에 비례한국당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글쎄, 비례한국당과 미래한국당과 미래통합당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과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편파 시비를 불러온다. 그럼 이런 것들이 왜 문제냐? 제가 왜 선거 관리를 해라, 선거 개입하지 말고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첫 번째, 선거의 대원칙, 입은 풀고 돈은 묶어랍니다. 입은 풀고, 입을 푼다는 게 표현의 자유, 그 다음에 공격 방어의 자유를 과감하게 인정을 해야 된다. 선거라는 게 결국 정치라는 게 말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은 풀어라. 근데 지금 선관위는 입을 묶으려고 하고 있다. 그것도 특정 후보의 입을 묶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잘못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무엇을 연상시킨다. 민생 파탄이 문재인 정부를 연상시킨다. 굉장히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연상이라는 자체가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연상. 연상은요,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민생 파탄이라고 했을 때 이 민생 파탄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재인 정부와 연결시키는 것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람들은 연상을 할지 모르겠으나 상당수의 유권자들은 민생 파탄? 그럼 야당에서 늘 하던 선거 구호입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자유당 말기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시비를 안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못 살겠다 갈아보자라는 구호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못 살겠다가 아닌가요? 그렇게 연상 안 됩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우리 나리들? 저는 그렇게 연상되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너무나 주관적인 개념이다. 앞으로 선거법 58조 이거는 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주관적인 해석을 나올 수 있는 것, 이거는 입을 풀어야 한다라는 선거법의 대원칙하고도 어긋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서울 동작을에서 이 이수진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이 논란에 대해서 지금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제 관리를 한답시고 지금 이 문제를 이제 개입을 했죠. 그런데 자, 그러면 이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마 나경원 후보의 입을 묶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리고 공직선거법을 문면 그대로 그 해석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이게 결과적으로 누구한테 도움이 되죠? 한 표라도 나경원 후보한테 도움이 되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저와 비슷하게 저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민생 파탄이라는 구호조차 제1야당이 이게 정권 심판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구호조차 내세울 수가 없다. 그리고 상대가 거짓말했다? 거짓말했다는 것은 이수진 후보는 거짓말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미래통합당 후보는 이수진 후보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거짓말 아웃. 그렇게 따지면 이수진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뭐 그 자식 무슨 특혜 입학 어쩌고저쩌고 그것도 막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이수진 후보가 피켓 들고 거짓말 아웃 이렇게 해놓으면 그것도 금지할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명백하게 설명을 해야 된다. 그 설명을 안 할 경우에는 결국 이런 식의 선거 관리가 아니고 선거 개입이 결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 신뢰라는 것은 결국 조혜주 상임위원, 잘 아시죠? 문재인 캠프에 있었다고 그 캠프 책자 백서에 있는데 본인은 그것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서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는데, 그거 뭐 본인이 부인하는 건 본인의 자유지만 백서에 있는 걸 어떻게 부인합니까?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런 때문 아니겠는가라고 지금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과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속해서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저는 참 중앙선거관리를 많이 취재를 했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라.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금 행동이 제가 보건대는 자기들은 법을 지키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야당 후보를 돕고 있다. 특히 서울 동작을 해서 나경원 후보를 돕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라는 부분에 관해서도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